요즘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7월 22일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가 운영하는 주주 질문 플랫폼에 거의 300개에 달하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전처럼 비전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목표를 계속 못 맞추냐는 추궁에 가까운 질문들이 상위권을 채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세이 테크놀로지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적 발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데, 특이한 점은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유 주식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상위 2개 질문의 득표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이번 주 초까지는 상위권에 없던 두 질문이 갑자기 1위와 2위로 튀어올랐는데, 하나는 옵티머스 3세대 생산 램프업 현황을 묻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로보택시 확장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둘 다 머스크가 얼마든지 홍보성 답변으로 받아칠 수 있는 이른바 소프트볼 질문이죠. 그런데 이 두 질문 각각의 득표수가 480만 주 규모인 반면 3위 질문은 97만 주가 채 안 됩니다. 이 정도 격차라면 최소 수억 달러어치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특정 대주주 한 명이 막판에 들어와서 이 두 개의 우호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3위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3위 질문부터는 완전히 결이 달라집니다. 로보택시가 최근 3번 연속 실적 발표에서 단기 가이던스를 못 지켰다는 지적인데, 2025년 말까지 미국 전역의 50%를 커버하겠다던 목표가 최근에는 상반기 신규 7개 도시로 축소됐고, 그마저도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댈러스와 휴스턴, 마이애미 3곳뿐입니다. 피닉스와 올랜도, 템파,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4월에는 5개 도시의 로보택시 출시 시점이 확정된 상반기 목표에서 준비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조용히 후퇴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간판 서비스인 오스틴조차 서비스 시작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차량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왜 정체됐냐는 질문이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흥미로운 분석은 진짜 병목이 사이버캡 생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보택시로 굴러가는 모델 Y는 사이버캡과 사실상 같은 하드웨어 스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생산 대수가 아니라 안전성 관련 소프트웨어 완성도라는 지적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하드웨어 3, 즉 HW3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HW3 차량으로는 완전 무감독 FSD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수년간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낸 오너들에게 무상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줄 건지, 이전이 가능한지 환불을 해줄 건지, 그리고 그 시점과 테슬라가 이미 떠안은 비용 규모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이 수백만 대의 HW3 차량을 개조하기 위한 별도의 소형 공장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신형 하드웨어에서조차 완전 무감독 FSD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조 규모나 환불 부담을 먼저 인정하는 순간 지난 10년간 팔아온 자율주행이라는 약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입니다. 한 질문은 머스크에게 어떤 인수나 합병 제안을 검토하기 전에 2025년 승인된 보상안에 명시된 목표의 최소 절반이라도 먼저 달성하라고 못 박아달라는 요청이고, 다른 질문은 스페이스X AI와 함께 진행한다는 디지털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테슬라가 얼마의 자본을 투입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지난 2월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올스톡 딜로 XAI를 흡수한 전례가 있고 작년 11월 주주들이 승인한 1조 달러 규모의 머스크 보상 패키지는 8조 5천억 달러. 시가총액과 로보택시 100만 대, 옵티머스 100만 대 같은 마일스톤에 연동돼 있습니다. 문제는 머스크가 한때 옵티머스의 두뇌를 만드는데 테슬라의 AI 팀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그 핵심 프로젝트가 스페이스X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AI라는 성장 스토리의 실질적인 가치가 자신들이 지분을 갖지 않은 회사로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셈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던져진 질문들의 공통된 정서는 결국 신뢰의 문제로 모입니다. 로보택시는 목표를 3번 연속 못 지켰고 HW3 오너들에게 한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미 자인했으며 AI라는 미래 가치의 핵심은 테슬라 바깥의 회사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는 인도량 48만 126대로 역대 최고 2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정작 최상위 질문들은 이 자동차 사업의 호실적을 축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5년 가까이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은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정작 그 새로운 스토리를 뒷받침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AI는 하나같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실적 발표 당일 어떤 지점을 주목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옵티머스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7월 말이나 8월 중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게 1분기 발표 때 나온 가이던스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바로 그 시점 직전에 열립니다. 머스크는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미 은근히 생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추측이 돌자 직접 나서서 초기 생산은 극도로 느릴 것이고 자동차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번 콜에서 구체적인 생산 대수나 수정된 일정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로보택시 쪽에서는 실적 발표 일주일 전 텍사스 플릿을 하루 만에 50% 늘리는 이례적인 등록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실적 발표 직전 이런 식의 플릿 관련 발표가 반복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커버리지 확대인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한 지점인 HW3 환불 및 개조 문제와 스페이스X 합병 관련 질문에 대해 테슬라 경영진이 실제로 정면 답변을 내놓을지 아니면 우호적으로 상위권에 오른 2개의 소프트볼 질문 위주로 시간을 채우고 넘어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매출이나 마진, 숫자보다 테슬라가 그동안 미뤄온 질문들에 얼마나 정직하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